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강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젊은 부자 되기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세부 서브타이틀로서는 유대인의 경제 교육과 한국의 경제 교육 모델을 비교하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강사는 저는 세안대학교 그리고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종회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가 라는 그런 화두를 한번 던져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젊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또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우리에게 꿈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나 금융교육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청년들이 대학에 가나요? 출세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취업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취업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 취직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라는 단어에는 취직과 창업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 취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대학을 가는 이유도 모든 것에 대해서는 행복한 부자 되기라고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복한 젊은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오늘 특강을 하면서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제목은 꿈 관련 동영상을 간단히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켰는가 그것도 한번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제교육을 시켰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키면은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모델을 교수님이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재무적인 팩트가 그리고 비재무적인 팩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playing well, 잘 놀기라는 화두를 교수님이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요약을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사 김종혜 교수를 간단히 프로필을 소개하면은 저는 대학교 때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고 호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에서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갔기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 컴백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재무관리 박사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건강 관련되는 웰리스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식품영양학으로 가정학사 학위를 2013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한 20상 이상의 결혼을 주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 신용보증기금이었고 둘째가 노바스코시아은행, 장은증권, 마예세 자산운용 등등의 금융업을 골고루 다 경험을 하고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가천대학교, 수원과학대, 세안대, 수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지금 책을 하나 집필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책 가제를 정하고 2011년도에는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도전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2라는 공저를 출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리고 대학교 이외에 사회 강의로 한 7개 정도의 토픽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준비, 자산관리, 웰리스 건강관리, 청소년들의 경제, 금융, 교육 및 유학 가이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유대인의 경제교육과 한국의 경제교육 모델 제시하기 오늘 이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을 통한 자산 운용 전략으로 행복한 부자 되기라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와인, 비어, 위스키, 브랜디의 비교와 술의 매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패밀리 리더십과 스토리 경영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의 영어 명언과 영어 공부 등 이런 7가지의, 그리고 대학교 외의 사회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 잠깐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신한은행. 자, 우리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한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5 내지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이 물고기 115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강물에 방류를 하게 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자기가 훔치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개어가 되기도 또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글쎄요라고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아마 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알고 보니 이 사람들도 장애인이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큰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고인이 됐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장애인이었고, 월트 디즈니도 장애인이었고, 케네디 대통령도 장애인이었고, 헬렌 켈러, 발명가 에디슨, 톰 크루즈, 스티브 호킹, 리차드 브랜손 경, 스티브 원더, 운보, 김기창, 화백, 루즈벨트 대통령, 아인슈타인, 베토벤, 크리스토퍼 리버, 마이클 펠프스, 양현석, 이런 분들도 다 장애인이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단한 그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영 펠로우들한테 당신의 꿈이 뭐요? 하면은 젊은이들은 좀 생뚱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어릴 때는 장애가 있었지만 꿈과 피나는 노력이 성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과 땀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한번 앞을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 좌절, 그런 게 오겠지만 결코 성공자는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고, 실패자는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ever give up 이라는 한마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참 그 닉 부이치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한번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a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 would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좌절과 포기를 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망설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여러분들은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And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안녕하세요. 저는 그 16살 로봇다리 로봇다리 수영 수영 선수인 선수 김세진이라고 김세진 합니다. 선수의 제가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나옵니다. 이 두 자, 다리는 이거는 2천만 원이 한 넘습니다. 세바시에 나오는 일이기 지금까지 때문에 시간이 좀 들어간 걸리기 돈만 때문에 1억 제목만 소개를 그렇다면 하고 저보다 좋은 여러분들 다리를 시간 가지신 나는 대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로봇다리 있고 김세진 얼마나 선수 가치가 이야기라는 높을까요? 동영상을 여러분들 걷고 싶었어요. 보기를 간곡히 너무나도 걷고 추천합니다.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걷고 오늘 싶었는데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그 행복한 6번의 젊은 뼈를 부자 깎는 수술이 되기라는 있었습니다. 데서 일부는 수술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들이 아픈 수술이 어떻게 뼈를 깎는 경제 수술이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시켰는가를 일부에서 4살의 어린 이야기를 나이에 하고 시작된 그 2부에서는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한국의 있었던 것은 경제 교육 걷고 모델을 싶었기에 제시하는 거로 참을 수 있었던 것 1부, 같아요. 2부로 나누어서 처음으로 수술을 얘기를 하고자 하고 합니다.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을 실로 기워놓은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운동인데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에 가르쳐 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을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러셨는데 어린 나이에 11살의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 차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약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수영 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운동이 무리도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 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왜 좋아하냐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꿈을 꿔요. 선천성 무형성장애. 세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경제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브루트라는 그 화두가 있습니다. 자, 이 하브루트라는 것은 질문과 대화, 토론을 통한 조기 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고, 자녀들이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도록 가르친다는 기본 컨셉이 바로 경제교육 하브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경전이 있다면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BC 500년경부터 AD 500년까지 그 1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일종의 토론 논쟁집이 되겠습니다. 그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죄를 자식 혼자서만 책임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모가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가 가장 강조하는 실천 교육이 돈과 경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자, 돈에 대한 탈무드의 격언 중에서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라는 그런 격언이 나옵니다. 둘째는 토라는 빛을 주고 돈은 용기를 준다. 그 토라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토라는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에게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라고 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돈이 있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돈도 밝힌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도 가난을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또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대인의 비즈니스 10계명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서명은 신중하게 하라. 자, 계약은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한번 계약하면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계약은 아주 참 신중을 기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밑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서명은 더욱더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 막히면은 뚫어라. 모든 길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비즈니스의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온 세상이 장사거리다. 온 세상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장사를 하려면 시장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평생 신용을 지켜라.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신용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제가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15명과 함께 제가 단장으로 해외 기업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면 방글라데시로 기업 방문을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중에 하나인 영원무역이라는 회사가 방글라데시에서 모든 메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이라는 회사는 OEM 방식으로 각종 스포츠웨어 등등을 하면서 매출액이 거의 1조 내외가 되는 대단한 큰 상장 기업입니다. 그때 영원무역의 오너 겸 CEO 겸 회장이는 성기학 회장님하고 제가 4박 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당시 제가 증권사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저보고 김 지점장,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딱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른 얘기가 아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투자할 사람들은 되게 많다. 그리고 둘째,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하면서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런 일도 못한다. 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6번째, 평생 신용을 지켜라. 믿음과 신용은 이게 없으면 절대로 비즈니스를 못합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정상적인 인간관계 유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정보 수집에 거래의 승패가 좌우된다. 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블랙약이라는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은 문 밖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 밖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지금 그 소비자들, 수요자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항상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비즈니스 10계명 가운데서 주요한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0.2%의 인구가 유대인입니다. 주입니다. 근데 0.2%의 인구가 세계의 돈을 쥐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노벨상 개인 수상자가 미국인 가운데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미국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그리고 기자, 회계사, 펀드 매니저,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유대인들이 세대당 소득은 미국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98%는 난유대인, 낫주고 주이시는 소위 2% 정도가 됩니다. 미국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비율의 29%, 대학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6%의 퍼센테이지라면은 유대인들이 대학 졸업한 비율은 그게 2배나 되는 55%나 되고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그게 4배 이상이 되는 25%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학력이 고학력이라는 겁니다. 고학력.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공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학교 다닐 때 참 시험 칠 때마다 다 어려움을 느끼죠. 자,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Studying is a never ending job. 공부는 끝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공부는 평생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학교 끝나면 내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조금 넌센스입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하고 사회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켰냐? 그 첫 번째 교육이 유대인의 성인식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1921년도부터는 여자도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때 성인식을 해주는데 성인식을 할 때 선물을 3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성경책을 주고 두 번째는 손목시계를 주고 세 번째는 축의금을 줍니다. 자, 성경책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부모의 중간 역할 없이 신과 직접 독대해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독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줍니다. 둘째, 손목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손목시계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의 종잣돈으로 친지들로부터 한 $200 내외, 친척들은 더 많이 해서 평균 $50,000 내외의
축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5만 달러 내외의 축의금이 부모로부터 받는 유일한 뭐 정려, 우리나라 같으면 부모로부터 받는 정려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5만 달러 내외의 축의금을 받아서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운용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하기도 하고 3년간 주식 투자 등 운용을 하기도 해서 거기에 정기예금부터 나오는 이자가 어떤 게 있고 운용 수익이 어떤 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텍스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리예금으로 운용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복리 개념은 뭐냐면은, 자, 3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원금에다가 이자에다가 또 이자를 붙이는 그런 개념이 복리라는 개념인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복리 계산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학적인 발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 때 받은 축의금을 운용을 하면서 경제교육을 함께 실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부모품을 떠날 때까지는 절대로 인출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3세부터 한 23세까지 한 10년간 부모품을 떠날 때까지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창조교육 4가지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참여하는 교육, 그리고 창의력 강화, 그리고 소통의 기술,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4가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항상 참여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에도 가보고 이론적인 공부와 동시에 하는 개념이고, 항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기술을 젊었을 때부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 관계 등등 인성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자, 이와 같이 돈을 버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항상 charity, 째타카라는 개념인데 자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품과 나눔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교육도 생각하고, 그리고 경제교육도 생각하고, 리더십 교육도 생각하면서 항상 자선을 생각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선활동을 어떻게 하고 기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째다카, 결국은 자선이라는 개념이 되고, 그리고 회개, 항상 반성을 하고, 기도, 째타카, 회개, 기도가 유대인들의 3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째타카 정신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의 7.5%를 공공복지에 기부한다. 7.5%를 공공복지에 기부한다는 그런 정신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자는 보수가 적어도 만족을 한다. 그런 뜻이 있고, 지역 주민에게 교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도매업자와의 거래를 우대한다는 그런 정신 5가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환경 문제에 참여를 한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부 문화를 의무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기부 문화를 의무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죠. 그래서 자선과 기부는 일맥상통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데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벌지만 그 벌는 돈을 자선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엄청난 수백억 달러를 빌 앤드 미란다 재단에 게이츠 재단에 그 기부를 해서 세계에 많은 그 아프리카나 여러 세계에 필요한데 도네이션해서 기부하는 거는 아마 빌 게이츠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그 부모로부터 또는 선조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츠파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창업 국가를 만든 후츠파 정신, 즉 도전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브루타 토론에서 온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뻔뻔스러울 만큼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인 요즈마 펀드가 전 세계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요즈마 펀드가 가장 성공했는 벤처 캐피탈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제일 싫어한 겁니다. 항상 질문, why, 왜? 계속 질문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좋은 질문, good question에는 good answer, 좋은 답변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인슈타인이 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한다든가 아주 스마트하고 도전적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 그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과 품격과 인격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전정신이지만 경제활동에서 불로소득은 전혀 없다. 불로소득은 없다. 항상 노력한만큼의 돈을 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약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신과의 관계도 계약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까다롭게 하되 생명처럼 지켜라.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최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용을 항상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계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IT업계도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영화업계 등등 각종 많은 업계에 유대인들이 이름을 떨치고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는 조지 소로스, 마이어 차일드, 앨런 그린스펀, 번 베넨키, 자넷 앨런, 폴 월포비치. 여기 보면 앨런 그린스펀, 번 베넨키, 자넷 앨런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연방은행 이사회 의장, 페드 의장을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IT 업계에는 여러분들 마크 zuckerberg 페이스북의 창업자 유대인들입니다. 엔티그로브도 그렇고 마이클 텔 컴퓨터의 유명한 창업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이 사람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는 옛날에 과거에는 유력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구글이라는 이름은 상장이 아니고 구글의 모회사,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인 알파벳의 이름으로 상장돼서 세계 5대 IC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을 따지면은.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보면은 스티븐 스틸버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하워드 슐츠, 캘빈 클라인, 헬레나 루빈스타임, 마이클 블룸버그, 해리슨 포드,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난은 집안의 50가지 재앙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은 부를 축적해 가는 겁니다. 모국어 외에도 서너 개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영어 그리고 제2 외국어 정도 하나는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죠.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까지 쭉 십몇 년을 공부해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은 우리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확실히 유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수입원을 확보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랍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랍비는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서 시간제 봉사직으로 랍비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3대가 상속을 하게 되면은 바닥이 난다는 세법상의 원칙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돈을 벌면은 상속하는 대신에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원칙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천국에 죽어서 갔을 때 신으로부터 받는 질문이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토라를 공부했는가?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국가가 없이 계속 세계를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했을 때까지는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식들을 낳지 않으면 유대민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는 이 질문을 유대인들은 한 신으로부터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구원되기를 진정으로 바랐는가도 한번 그들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는 신을 믿었는가 같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그 질문을 통한 질문과 대화 토론을 통한 하브루타라는 조기 교육을 아주 중요시했고 자녀들이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 가르친다는 그 정신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돈에 대한 탈무드의 격언이 많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고 세계 0.2%의 인구가 세계에 돈을 쥐어잡고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인데 많은 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다른 미국 사람보다도 2배 이상 훨씬 더 강합니다. 유대인들의 비즈니스 10계명 가운데 계약과 서명과 신용을 지키라는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때 성경책과 손목시계와 축의금을 받는 겁니다. 자, 그 축의금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운용을 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짜리 정기예금, 3년간 주식투자 뭐 등등 복리예금, 어떤 때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경험하기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돈은 부모 품을 떠날 때까지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정신 가운데서는 자선, 체리티, 째딱가라는 정신이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의무 중에 하나는 자선, 회개, 기도. 그 기부를 의무처럼 한다는 그런 정신도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창조교육 4가지 핵심은 참여하는 교육, 소통의 기술, 창의력, 그리고 인성교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전 정신은 후츠파 정신에서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는 요즘화 펀드가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계약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고 신과의 관계도 계약을 보고 신용이 최고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가난한 집안의 50가지 재앙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은 부를 축적해 나가고 모국 외에도 서너 개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일상화하고 돈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랍비도 본인의 생업을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면서 시간제 봉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하게 되면은 세법상 모든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들은 상속보다는 사회에 도네이션 하는 것을 아주 일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면서 그 축의금을 한 5만 불 정도 받아서 그것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경제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국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제2교시 때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까 합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2교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인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신한은행